네, 안녕하세요. 박상훈 자문역입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에 제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이제 투자 자문하는 이제 방송이, 유튜브 방송이 있잖아요. 오늘은 제가 녹화 영상으로 좀 대체를 해서 여러분들 이제 기본기부터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인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이 뭐 좋다, 나쁘다 언급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더 깊게 해주셔야 제가 뭐 아해도 어로 좀 알아듣고 이렇게 이제 잘 연결이 될 텐데 최근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이제 투자를 또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아예 기본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되게 막막하실 거예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증시가 변동성이 막 위아래로 막 치고 닫고 막 이럴 때는 더 감을 못 잡으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저도 뭐 주식을 뭐 너무 많이 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좀 매매하면서 우리가 좀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기술적 분석밖에 없잖아요. 차트적인 부분. 우리가 뭐 연줄이 있어서 뭐 회사의 뭐 내부 정보를 따로 빼온다 이런 거는 뭐 말도 안 되고, 뭐 점쟁이처럼 뭐 이걸 뭐 찍어낸다 맞춰낸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시장에 공개되어 있는 재료적인 부분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머리를 어떻게 좀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또 이제 지난주 방송도 있었고 두 번이나 또 있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상훈 자문역이라고 하고요. 현재 이제 트러스트 투자 자문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종목도 추천해드리고 요런 이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카톡방에서는 제가 무료로 이제 투자 자문,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분들을 설명드리고 요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데, 본업이 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가 종목 추천드리고 수익 만들어드리고 이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투자 자문을 많이 못했어요. 워낙에 또 이제 중요한 내용들도 많았었고 특히나 이제 수익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눈여겨보던 종목분들이 많이 올라가서 매매가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제가 이런 종목분들을 봤는지 여러분들도 분명히 방송에서 보셨을 거예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동진 세미캠, 하나마이크론, 원익 IPS 빠졌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이따가.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제가 어떤 관점으로 봤는지 한번 오늘 방송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많이 보셨던 분들 반복적인 내용이에요. 그냥 또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더 봐주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지선과 저항선을 잘 그리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부터 출발입니다. 뭐 종목이나 뭐 이런 부분들 다 떠나서 차트적인 흐름, 지지선과 저항선 요거 그리는 부분들, 그리고 N파동 해서 뭐 고가놀이 이런 이제 단타 치는 방법들도 따로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지선이 뭐냐, 저항선이 뭐냐, 차트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네, 그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저항선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일정 부분에서 주가가 빠지죠. 다음번에서도 물론 돌파가 됐지만 일정 수준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선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정 부분의 선이 있거든요. 저번에도 요 차트 이때도 주가가 항상 요때쯤 가고 빠지고 요때쯤 가고 빠지고 이번에도 올랐다 빠지잖아요.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뭐 선으로 뭐 보조지표로 체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눈으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찾아내야 되는 선인 거예요. 네. 그리고 반대로 떨어질 때도 어디까지 계속 주구장창 빠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빠지면 하락이 멈춰요. 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지다가 일정 부분 멈추고 저항선에 갇혀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빠지고 여기까지 또 떨어지면 다시 또 오르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박스권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요 흐름에서는 뭐 크게 의미가 없고 지지선이 잘 지켜지는지, 저항선이 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뚫지 못하면 다시 빠지는지, 이런 부분들로 주가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지선과 저항선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부족하실 거예요. 예. 따로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래서 요것만 검색하셔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진짜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거는 저항선이
지지선과 똑같아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벽이 있어서 밑에서 뚫지 못하면 빠지고 위에서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고, 요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지지선과 저항선은 하나다. 결국 똑같은 선이다. 요거를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저항선, 밑에서 봤을 때는 지지선, 반대됐네요. 위에서 봤을 때는 그 지지선, 그리고 밑에서 봤을 때는 저항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결국 똑같은 가격대다.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고, 조금만 더 얘기해야겠네요. 지금 폭등을 일으키고 있는 SK 하이닉스나 요런 것들에서는 지지와 저항선이 맞지가 않아요. 무조건 다 100%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옛날 건데 거래량이 너무 적으면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뭐 하루 1%씩 오르고 1%씩 빠지고 요런 이제 횡보하는 부분, 요런 데서도 지지와 저항선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재건주나 요즘에는 오늘은 2차 전지죠. 아니면은 통신 장비, 양자 컴퓨터, 이 대통령이 얘기했던 탈모 치료제, 굉장히 단기적인 테마적인 부분들, 요런 것들도 지지와 저항선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투자 자문 보실 때도 여러분들 다 긍정적인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그만큼 매매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어쨌든 맞지 않는 것도 있다. 요 부분을 제가 좀 적어 놓은 겁니다. 최상단 돌파. 주가가 제일 높은 가격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 왜냐면 지지와 저항선이 없으니까. 다나 이거 옛날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항선, 올라가지 못하는 하나의 선이 있죠. 여기까지 오르다 빠지잖아요. 그리고 지지선을 맞고 하락이 또 방어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오르죠. 근데 특이점으로 저항선이 돌파되면서 주가가 쭉 올라가요. 이 다음부터는 판단 불가. 저도 몰라요. 이 다음부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의 많이 주시는 게 최근 들어서 급등한 게 좀 뭐가 있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 맞나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지금 오늘도 거의 20 몇 %대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저도 분석을 못해요. 과거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맞춰내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도 답을 못해요. 그래서 너무 급등주는 여러분들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미 이제 급등이 다 나와서 먹거리가 끝났거든요. 웬만하시면 안 하시는 게 좋죠. 말이 굉장히 빠르죠?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수요일 12시 40분이에요. 조금 이따 이제 1시 되면 또 장을 봐야 되고 여러분들 이제 투자 자문 해드려야 돼서 마음이 조금 급합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 언제였죠? 3월경에 4월 22일이네요. 지난주였네요. 지난주에 제가 동진세미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 보셨어요? 동진세미캠을 은메달로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항선을 뚫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요때 산 거잖아요, 우리가. 제가 보통 방송할 때는 일주일 전부터 종목을 찾아내거든요. 요때부터 봐서 이 종목 지금 57,000원대, 58,000원대 저항선이 한번 뚫릴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추측으로 종목을 이제 추천드렸던 겁니다. 근데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요런데 뚫어내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변곡점이라 그러는데 변곡점이나 저항선이나 같은 얘기예요. 변곡, 주가가 갑자기 변하는, 갑자기 폭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요런 것들이 이제 보통 저항선과 지지선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항선을 넘을 때 변곡점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해요. 반대로 지지선에서 주가가 지지선을 깨트리면 급락을 합니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동진세미캠이 오늘은 급등이 나왔지만 급등이 안 나오면 주가가 빠져요. 다시 되돌아갑니다. 어디까지 되돌아가냐면 지지선까지 빠져요.
여기가 지지선이잖아요. 요 지지선 어떻게 그리냐면 지난번에 어디까지 빠졌나 이걸 보는 거거든요. 이란 전쟁 때도 여기까지밖에 안 빠졌네요. 그리고 3월달 장이 안 좋을 때도 대충 45,000원 라인, 정확하게는 가격을 못 잡아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지만 얼추 4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저항선을 넘지 못하면 주가가 여기까지 빠져요. 45,000원까지. 예.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가 요때 샀다. 예. 박상훈 자문력 방송 보고 내가 한번 매수 한번 해봤다. 근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은 얼른 파셔야죠. 왜냐면 45,000원까지 빠질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빨리빨리 캐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빠진다고 그냥 냅두시면 결국엔 지지라인까지 다 빠져서 손해가 커진다고요. 이게 지금 화살표로 이렇게 그려냈지만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한 15% 20%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빠지면 나중에 다시 또 올라오겠죠. 예. 뭐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20%를 우리가 혼자 끙끙 앓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버텨내야 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냥 빨리 파시고 떨어지면 다시 사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동진세미캠 저항이 돌파될 것 같아서 매수를 했고 저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예. 이 종목이 돌파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단 매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파가 안 되면 대응 차원에서 매도하는 거지 무조건 확신을 갖고 투자하진 않습니다. 이 정도 뭐 급등 나오면 얼른 팔아치워서 10% 15% 수익 내야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급등을 해도 안 파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욕심 때문에. 이 주가가 10% 이상 오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요즘 막 주식들이 막 100% 200% 이렇게 가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익에 만족을 못 하세요. 예. 그래서 10% 15% 20%까지 나오면 정말 성공하신 거고 박수 칠 일이니까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결국에는 요즘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주가가 막 금방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수익률 더 낮춰주세요. 급등 나오면은 여러분들 빨리빨리 파시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 적어놨네요. 전고점이 돌파될 때, 전고점 이전에 제일 높았던 가격 요게 돌파될 때 그리고 저항선을 뛰어넘을 때 보통 급등이 출현합니다. 예. 반대로 지지선을 이탈할 때, 예. 전저점 여기 가격이 깨질 때 보통 급락을 해요. 요거 포인트니까 잘 체크해 보세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신고가로 넘어가고 저항선이 돌파되고 나서 더 이상 제가 볼 수 있는 근거치가 없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재료로서 보는 거거든요. 이미 이제 뭐 68만원, 70만원까지 삼성 SDI가 급등으로 막 치고 올라가는 입장이라서 저한테 물어보셔도 사실 맞지도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변동이 엄청 심해서 왔다 갔다 막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올라갑니다 말씀드려도 반대로 주가는 일정 부분 떨어질 수가 있다고요. 이 작은 흐름까지 전부 다 맞춰내진 않아요. 근데 제가 어제 밤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100만원까지 좀 노려봅니다.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오늘부터 해서 쭉 계속해서 빨간불 그리면서 100만원을 찍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뭐 60만원까지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55만원까지 다시 빠질 수도 있고요. 이 반복되는 흐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이제 100만원을 만들어 간다. 요런 뉘앙스지, 자문형님 뭐 간다더니 주가가 좀 빠지는데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예. 주식은 오르면 빠집니다. 이거는 당연한 논리고, 많이 오르면 많이 오를수록 주가가 많이 빠져요. 이거는 뭐 불변의 법칙이니까, 시장 가격 논리 때문에 그래요.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팔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빠져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가서 빠지고 나서 뭐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 그때 다시 결정을 좀 하겠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전고점이 이미 넘었다. 저항 라인을 뛰어넘고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될랑말랑 얌전히 며칠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거의 뭐 한 6, 7일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급등이 좀 나와줬죠. 저항선을 넘을 때
보통 주가가 급등한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이제 변곡점에서 투자를 좀 많이 해요. 예. 그리고 반대로 넘지 못할 것 같으면 빨리 팔아버리고요. 그래서 오류가 하나 있는 게 삼성 SDI 이제 저항 라인까지 다 왔으니까 이제 슬 돌파가 나오려나 아니면 떨어지려나 이렇게 이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인데 돌파가 안 될 것 같네.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매도를 하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판단을 못 해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흐름을 개인 투자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세력성 자금이 강하게 투입되면서 이제 들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맞춰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항 라인까지만 목표를, 전고점 라인까지만 목표를 잡는 거죠. 이후에 날아가는 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전망치는 제가 뭐 100만 원을 제시 드렸지만 매수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죠. 왜냐하면 지금 사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매수는 언급을 아예 안 드렸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브리핑 나오는 것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대충 보시면은 이걸 사란 뜻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전망 좋은 것과 내가 매수하는 거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실제로 뭐 필승반에서도 매수했고 4월 18일 날 지금 4월이니까 요때쯤 샀네요. 요때쯤에 방송을 찍었고요. 실제 매수는 거의 낮은 가격에 했습니다. 뭐 7만원 라인에 매수를 했고요. 근데 매도한 거는 86,000원에 매도했거든요. 지금 84,000원인데 이쯤 매도했어요. 왜 제가 여기서 매도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막 상한가 2연상 치고 가고 막 미친듯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중요하게 매도를 결정한 근거가 있다고요. 뭐냐면 여기 넘지 못할까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항선을 넘지 못하면 주가가 빠져요. 되돌아가 어디까지 빠지냐면 지지라인. 그래서 요때 안 팔면 주가가 여기까지 되돌아간다고. 꽤 빠른 시간 안에. 왜냐하면 급등을 해서 상한가로 치고 갔기 때문에 잠깐 딜레이 시키면 금방 6만원으로 되돌아간다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피하려고 일단 매도를 한 거예요. 그래도 수익률이 한 34% 나왔어요. 꽤 나왔어요. 요 정도면 만족할 수 있겠다. 내가 볼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저항 라인까지 잘 만들어냈으니까 이 정도면 만족하고 정리하자라고 정리했는데 반대로 주가는 급등하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후부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더 가나요 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도 몰라요. 왜냐면은 신고가의 영역이니까 판단을 못하는 거죠. 흐름이 좋아서 뭐 조금 더 치고 갈 수 있겠죠. 아직까지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매수하기 상당히 부담스럽죠. 이미 60%나 올랐는데 삐끗하면은 주가가 뭐 거의 뭐 반 정도 빠지니까 뭐 20% 30% 금방 마이너스가 나온다고요. 하락 가능성이 있으면 웬만하면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홀딩을 하실지언정 신규 매수는 좀 고민해봐야 된다. 어쨌든 포인트는 여기서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전고점을 넘을 때 요때 결정한다. 매도를 이때 결정하는 거지. 요런 낮은 가격, 애매한 이제 7만원 라인. 내가 보통 이제 요때쯤 3월 말경에 내가 방송 보고 샀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봤을 때 거의 뭐 20일 동안 주가가 안 움직이잖아요.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차피 결정을 못 합니다. 왜 결정 못 하냐면 지지 라인이 안 깨지고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서는 무언가 결정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서 뭐 꽤 몇 개 있습니다. 제가 뭐 보류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좀 잠시 보류하고 더 지켜보시죠. 말씀드리는 것들이 보통 다 박스권 안에 갇혀서 의미 없는 등락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결정은 저항선과 지지선에서 매도 칠지 아니면 매수할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애매하게 있을 때는 그냥 건들지 말고 냅두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LS 에코에너지 요것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희한하게 3월 18일 날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요때도 비슷한 관점이었겠죠. 저항 라인이 돌파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고 제가 방송을 좀 촬영을 했겠죠. 근데 뭐 시장이 빠지니까 덩달아서 좀 밀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변곡점, 저항 라인이 넘을 때 막 급등이 막 치고 올라가요. 예.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을 캡처를 해왔거든요. 뭐 디테일한 가격이나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요한 거. 저항 라인이 돌파될 때 보통 급등이 동반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종목을 너무 매수를 하고 싶다. 예. 그러면은 요런데 최고점을 사시는 게 아니라 저항 라인 초반에 저항 라인이 뚫어내고 나서 조금 올랐을 때 요때라도 뭐 추격 매수를 하셔야지 이미 다 이제 급등이 나와 있는 최고점에서는 매수를 못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수하면 빠진다니까요.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아싸리 전고점 넘어갈 때 빠르게 추격 매수하시는 부분. 요런 거라면 제가 뭐 매수하시는 거 말리진 않을게요. 근데 체크하기가 쉽진 않죠. 어쨌든 그래서 추격 매수 하실 거면 전고점과 매우 근접한 상태여야 된다. 요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익 IPS 지난주에 제가 금메달 종목으로 반도체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뭐 7%대까지 뭐 급락이 좀 나왔는데 이유는 없어요. 이유가 뭐 보통 잘 안 나오죠. 나오더라도 나중에 나온다거나.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뭐 저한테 물어보셨지만 사실 뭐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냥 뭐 단순한 움직임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지지선 안 깨졌으니까. 네. 저항선 뭐 넘었다가 올라간 것도 아니니까. 그냥 박스권에서 지 혼자 왔다 갔다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오르면 빠지고 이 작은 디테일한 흐름들까지 염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빠지면 다시 또 내일 올라오겠죠. 네. 그리고 내일 또 오르면 또 주가가 빠지겠죠. 이 흐름을 깰 수 있는 건 중요한 재료가 나온다거나 뭐 계약 공시가 나온다거나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붙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뭐 단순하게 움직이는 거라서 그냥 아예 무시하는 거죠. 마이너스 5% 적지 않아요. 큰 손실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수익률과 손실률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내가 매수한 평단가에 따라서 수익률과 손실률이 결정이 되는 거지, 차트적인 흐름이 붕괴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이건 중요한 근거가 못 돼요. 네. 중요한 거는 이란 전쟁, 진짜 중요하게 뭐 우리나라에 막 갑자기 막 급락했던 이런 때도 주가가 11만 원을 깨트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주식 이때 다 빠졌잖아요. 3월 4일날. 네. 근데 이때도 11만 원이 잘 지켜졌는데 이번에도 11만 원이 잘 지켜졌단 말이에요. 4월 초에. 그러니까 여기를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판단하는 거고, 이 가격이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손 안 대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빠지면 다시 올라가는 가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13만원까지 조금 더 욕심낸다면 14만원까지 요 정도 차익 노리는 것도 가능해요. 네. 이 이상은 모르죠. 저항 라인을 넘어가서 우리가 분석할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부터는 우리가 판단을 못해요. 그렇지만 지금 볼 수 있는 가격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짧은 흐름, 짧지만 그래도 뭐 꽤 나오죠. 수익률이 15% 20% 나오겠죠. 요 정도 노리는 관점으로 제가 금메달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관점이 있고, 나는 욕심이 더 난다, 돌파를 더 노리고 원익 IPS, 원익 그룹 너무 좋으니까 나는 15만원, 16만원까지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끌고 갈 수가 있죠. 근데 뭐 관점마다 목표가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은 전고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저항 라인이 여기이기 때문에 목표는 14만원까지만 책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이 저항 라인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확하지가 않아요. 네. 제가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14만원이 될 수도 있고 13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좀 보수적인 사람이다, 나는 좀 방어적인 사람이고 투자하는데 무리를 하지 않겠다면 여기부터 13만원까지 짧게 보시는 거고요.
나는 그래도 주식으로 돈을 좀 벌고 싶다, 욕심 난다 하시면 조금 더 욕심내셔서 14만원까지. 이거는 여러분들 투자자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차트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목표치는 어디까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으니까. 지지선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어서 제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뭐 지금 문제 없습니다. 좀 더 지켜보세요. 11만원 안 깨지면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깨지면 여기 라인 이탈하면 제가 뭐라 그랬었죠? 여러분들 급락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팔아야 돼요. 11만원이 떨어지면 매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떨어졌으니까 또 미리 걱정해서 막 손절을 또 미리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뭐 손절 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까 카톡방에 또 이미 손절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내가 손절하는 이유까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떨어진다고 다 팔면 여러분들 계좌가 금방 녹아버려요. 아셨죠? 자, 에코프로 제가 어제 밤에 말씀드렸죠. 삼성 SDI와 협력하고 있고 배터리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중요한 에코프로 BM인데 그에 대한 수혜는 에코프로가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 지금 어떠신가요? 오늘 아침에 에코프로 좀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추가했는데 지금 영상 보시면서 추측 한번 해보자고요. 어떨까요? 일단은 손을 안 대시는 단계죠. 지금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14만원 지지 라인이 안 깨지고 있고 저항 라인까지도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이에요. 엊그제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내일 좀 빠질 수 있겠죠. 요렇게 이제 작은 디테일한 흐름들까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주식 투자를 못 합니다. 진짜로 너무 힘들어져요. 요거는 왜 이렇게 물어보셨냐면 아마 차트를 굉장히 짧게 하루 이틀치만 보시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게 하락하는 거 아닌가 라고 오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3개월, 4개월, 6개월까지는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지지와 저항선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만큼 가다 못 가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1월달이었네요. 1월달에도 19만원까지 가다 멈춰요. 자꾸 올라가면 빠지고 2월달에도 올라가다가 빠지고 살짝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까지는 뭐 올라갈 수가 있겠죠. 여기를 이제 뚫어내냐 마냐 요거는 모르지만 알 수가 없지만 여기까지는 그래도 문제 없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돌파가 되면 좋겠지만 돌파가 안 되면 다시 여기까지 또 밀릴 수가 있겠고요. 요런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지금은 뭔가 판단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재료도 있겠다. 삼성 SDI 잘 가고 있겠다. 그러니까 뭐 크게 뭐 걱정할 게 없죠. 1, 2% 빠지는 거 요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신경 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뭐 에코프로 BM이 갑자기 막 10% 이상 빠진다. 삼성 SDI가 뭐 갑자기 뭐 10% 빠진다. 이래 버리면 뭔가 위험하니까. 얘가 에코프로의 지금 장점은 삼성 SDI가 올라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 우리가 지금 긍정적으로 본 거였잖아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무너지면 이 종목도 주가가 1%라 마이너스 1%라도 매도를 칠만하죠. 상승의 근거가 사라졌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이 뭐 그냥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손을 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수페타시스 여기서부터 선택이에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문의가 왔는데 저항 라인, 전고점 라인 보이시죠? 돌파가 됐습니다. 지금 돌파가 됐는데 살짝 올랐다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돌파가 됐다. 이걸 오늘은 결정을 못 하거든요. 내일까지도 15만원대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안착했구나, 돌파하려는 흐름이구나 라고 판단할 텐데 오늘만 반짝 쏘고 다시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급등해서 뭔가 결정하기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제 전고점 라인에서 보통 팔아요.
매도를 합니다. 왜냐면 빠지면 너무 아깝거든요. 예. 돌파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급등이 나와요. 변곡점을 뛰어넘을 때, 저항을 뛰어넘고 전고점을 뛰어넘을 때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급등 나온다 그랬어요. 예. 근데 그걸 알면서도 혹시나 빠질까봐, 예. 혹시나 빠질까봐 일단 보수적으로 매도를 보통 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근데 급등이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매도를 해서 수익을 놓치더라도 눈에 보이는 이 14%라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보통 매도를 선택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나는 더 돌파를 노려보겠다. 네. 아니면은 나는 박자문역처럼 14%라도 챙겨 먹겠다 라고 하시면 매도하는 거고, 돌파를 노려보겠다 하시면 홀딩하는 거고, 이미 이상부터는 저도 예측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가 버리죠. 네.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하는 거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신다면 50% 먼저 파세요. 네. 반반씩 팔면 되죠. 애매하다 싶으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올라갈 것 같기도 애매한데 라고 생각하시면 반만 먼저 파시면 되죠. 떨어지면 완전히 다 팔고 올라가면 50%라도 또 수익 챙기니까. 네. 이렇게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익 IPS 아까 했죠? 네. 중복됐네요. 패스하고. 자, N파동. 주가가 보통 급등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급등 많이 하잖아요. 뭐, 대우건설 이런 것들 막 급등하잖아요. 급등이 언젠간 끝나요. 언젠간 끝나는데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전고점을 막 넘어가면서 막 쭉쭉 치고 가는데 결국엔 빠져요. 어디까지 빠지냐? 뭐, 지지라인까지 빠지겠죠. 그 지지라인이 어딘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르면 빠집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오르죠. 예.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예. 이걸 우리가 알파벳 N자 모양이라고 해서 N파동이라 그래요. 예.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떨어진다고, 막 급락했다고 여러분들 막, 속상해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 이렇게 문의 많이 하시는데, 떨어지면 또 다시 올라오니까, 또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긴 하죠. 그 기다림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예. 이게 수익률만 따지면 거의 30, 40%, 50%이기 때문에, 이걸 홀딩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심리적으로. 예. 어쨌든, 떨어지면 또 다시 재료를 받아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전고점까지. 예. 한국콜마 N파동으로 지금 작년부터 쭉 떨어졌다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11,000원까지는 예측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다고요. 지금 87,000원이니까 11만원까지 여기 또 차익 노리려고 들어가셔도 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예측하는 거예요. 전고점에 따라서. 과거에 언제까지 올라갔느냐.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차트가 거의 2년치잖아요. 이걸 짧게 보면 뭐 3개월치만 봤을 때, 네. 이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 주가가 오르면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다시 올라요. 이것도 짧은 N파동인 거예요. 네. 요 관점들. 이스펙터에 올랐다 떨어졌다 다시 또 올라가는 거의 다 대부분 다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지라인에서 보통 매수를 많이 하죠. 저는 이런 데서 많이 매수를 한다고요. 여러분들처럼 최고가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제일 낮은 가격대 이때 반등을 노리고 반등에 실패하면 어떡하죠? 팔아야죠. 네, 간단합니다. 안 파셔서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매수하고 나서 흐름이 맞지 않으면 빨리빨리 팔아버리시면 됩니다. LS 에코 에너지도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뭐 상승하는 N파동을 노릴 수가 있었겠죠. 네. 보통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콜마도 흐름을 크게 봤을 때는 지금 매수하셔도 뭐 11만원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일단 단기 추측하는 겁니다. 근데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조금 더 밀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좀 많이 나왔으니까 21선까지 조금 더 올랐다가 그러니까 더 유리한 가격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만원대 초반 정도면은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11만원까지 수익이 나오면 꽤 나오겠죠. N파동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 좀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는 추세 계단식 상승이거든요. 여러분들 매수하시고 나서 주식이 맨날 빨간불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아까도 문의 주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거 주가 오늘은 왜 빠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를 뭐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중요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오르면 빠지는 게 정상이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오르면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좀 뭐 쉬다가 또 오르고.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다시 또 오르고,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 계단식으로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지지라인 선들만 잘 유지가 된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홀딩이 가능해요. 네.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이때 샀다, 이때 샀는데 주가가 쭉 떨어진다, 지지선만 잘 지켜준다면은 이런 것들을 홀딩을 좀 해볼 만하죠. 근데 이 지지선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앞전에도 지금 초록 색깔 선이 안 깨지잖아요. 일시적으로 한 번씩 깨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61선을 지금 따라간다고요. 여기서도 61선이 안 깨지고 잘 버텨내고 있기 때문에 요때 이제 뭐 이란 전쟁 때문에 살짝 깨졌던 요거는 완전 쌩까는 거죠, 여러분들. 무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특수적인 상황이었으니까. 이번에도 뭐 살짝 깨졌지만 그래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보통 다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살짝 깨지는 정도,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빠지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빠져야만 진짜 확실하게 깨졌다고 우리가 판단하니까. 그래서 올랐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판단 어차피 못하지만 왜 못할까요? 전고점 다 넘어가면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치고 가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서 지금 어차피 판단을 못해요. 근데 만약에 올랐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간다면 이 종목이 10만원까지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짧은 흐름, 여기서부터 10만원까지 매수해보세요 라고 제가 카톡방에 드렸어요. 이 모습을 보고 나서. 근데 11만원이 넘어가니까 이 다음부터는 제가 목표했던 가격이 11만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욕심 나겠지만 정리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10만원대까지 되돌아갈까봐 그래요. 안 되돌아가고 쭉쭉 치고 가면 너무 좋겠지만 주식이 이렇게 쭉쭉 계속 올라가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요 정도 차익 나왔으면은 수익 실현하고 떨어지면 또 사고 오르면 또 팔고, 지금 상태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반복적으로 사고 파는 것밖에 못합니다. 완전히 뭐 4만원대 5만원대 매수하신 분들이 아니고서야 매수가가 높으신 분들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공략하려면. 어쨌든 지금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하루 1, 2%밖에 안 올라요. 그렇게 수익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매수하셔서 우리 뭐 상한가 올라가는 거 요런 거 지금 노리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그러기에는 수익률이 너무 좀 부족하죠. 수익 실현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팔고 나서 한 2, 3% 더 오르죠. 근데 박자문 형이 뭐 팔으라고 해서 팔았는데 더 오르네요 이러시면 안 되죠. 왜냐면은 그 작은 흐름까지 신경 쓰면서 주식을 맞춰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점쟁이나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우리는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대비해서 수익 실현을 좀 하시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우리로 차트 잘 안 보이시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르면 빠져요. 계단식 상승 우리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오르면 빠지고 오르면 또 빠져요. 빠졌으니까 올라갈 가능성 분명히 있죠. 올라갈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차트를 제가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주식시장에서 10배 이상 오르는 종목 손에 꼽아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작년부터 지금 너무 특이하게 10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계단식으로 치고 가지 않고 주가가 흐름이 붕괴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태인데 만원 라인 21선 여기 노란 색깔 선 보이시잖아요. 요거 깨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추세선
예. 여기 라인이 깨지면 이 모습이 안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는 여기까지 빠졌다 다시 올라가는 거, 요걸 노리고 있는 건데, 이 흐름이 깨지고 주가가 8,000원대로 밀린다 이러면은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얼른 매도를 좀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너무 많이 올라서 재상승을 좀 쉽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공략도 안 하고 있고요. 너무 위험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날 때 보라색깔 선 조그맣게 보이시죠? 흐름이 이미 꺾였어요. 얘처럼 이렇게 꺾이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머리를 이제 우하락으로 좀 꺾어냈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보통 이렇게 급락이 좀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뭐 20% 30% 될 거예요. 이 음봉 자체가. 그러니까 요런 게 덜컥 나와버리면 어떻게 할지 모르시니까 그냥 손을 놓고 방치를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거 뭐지? 갑자기 왜 급락이 나왔지? 이유 찾다가 손실 더 늘어나 있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급락 나오면 빨리 정리를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로키텔스 뭐 7만원대 요런 때 사셨으면 급락이 나와도 어차피 수익이니까 이분들은 여유가 있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늦게 파셔도 어차피 수익이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어요. 뭐 수익을 반납하는 건 너무 배가 아프지만 손해는 아니라고요. 근데 대부분 다 요럴 때 사시죠. 급등해서 최고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선택을 못해요. 그냥 떨어지면 빨리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제 요때부터죠. 8만원 라인부터 해서 예측을 못하는 단계로 넘어갔어요. 상승이 나왔으니까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일단은 8만원대까지 로키텔스는 좀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요한 92,000원, 여기서도 이제 지지선이 보이죠. 92,000원대 요거 잘 지켜내야지만 N파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할 텐데,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더 밀려서 다음 지지선에서 빠졌다가 여기서 이제 N파동을 또 다시 노려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좀 위험하다,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위험한 종목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최고점 찍으면 여러분들 사시면 안 돼요. 내가 사면 그냥 급락을 한다고요. 요런 자리에서 보통 이제 상한가 찍고 나서 더 갈 것 같으니까 매수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수부터. 보통 자문역들이나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은 급등 나오면 안 사요. 물론 더 올라갈 것 같겠지만 매수는 안 한다고요. 내 돈을 직접 넣지는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MACD 이거는 이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아내는 이제 보조 지표인데요.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앤 다이버전스, 이평선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이평선이 이제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요런 이제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매수 매도를 찾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고 그냥 보조 지표로 설정만 해놔도 요런 이제 크로스 되는 부분, 보통 이제 빨간색 파란색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선을 넘어갈 때 뭐 요런 자리가 보통 이제 매수 타점이 되죠. 그래서 요런 것들도 참고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넣었습니다. 파란 색깔이 빨간 색깔 선을 위에서 아래로 깨트릴 때 데드 크로스라 그러죠. 데드 크로스가 나올 때 매도한다. 그리고 파란색이 빨간색을 밑에서 뚫고 올라갈 때, 요럴 때 매수 타점이 된다. 매수한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은 보통 이럴 때 매수하신다고요. 이럴 때 매수, 제일 높을 때. 그러니까 내가 사자마자 빠지는 거니까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항상 매수하고 손실만 난다면 보조지표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요런 보조지표도 있다 설명 좀 드려봤습니다. 검색해보세요. 모자라신 부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 가격 조정, 제가 아까도 적어놨는데 추세선이 이탈되면 요게 우리가 원하던 흐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매도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원했던 흐름들은 뭐냐면,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지지선과 저항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65,000원 라인이 잘 지켜졌으면은 여기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예상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주가가 깨져버렸죠. 네. 우리가 예측한 이 그림, 사다리꼴 모양이 지금은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이번 달에 4월 초에 주가가 깨지면서. 그래서 이 종목들은 상승을 지금 좀 전망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 거예요. 네. 추세적 흐름이 좀 붕괴됐으니까. 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이런 모습들 결국은 다 전저점, 지지선과 저항선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한다. 요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옛날에 해놨던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저항선 뛰어넘을 때 급등 나온다. 예, 요것도 처음에 다 말씀드렸죠.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고가놀이라고 있어요. 보통 이제 단타 칠 때 많이 이용을 하는 부분인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급등 상한가 나올 때 여러분들 많이 사잖아요. 요럴 때. 예. 그리고 요 때는 못 사죠. 상한가 문 닫혔으니까 보통 못 사고 이 다음날 산다고요. 이 다음날 보통 이렇게 매수를 한다고요. 그래서 뭐 쭉쭉 잘 올라가면 너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주가가 직전 상한가 가격 밑으로 떨어진다면 여기까지 빠진다면 이 우상향의 흐름이 붕괴가 돼서 매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정말 중요해요. 예. 항상 이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야지만 주가가 쭉쭉 가다가 며칠 쉬다가 차분하게 올라가다가 2차 급등으로 막 쏘게 되거든요. 여기 이제 고가놀이에요. 급등이 나오고 나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한 7일 정도 쉬어가다가 갑자기 또 2차 급등으로 쏟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올랐다가 쉬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인데 이게 중요한 이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예. 왜냐하면 이 직전 상한가 가격 여기 밑으로 주가가 빠지면은 가능성이 적어. 2차 급등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보통은 N자형으로 상승분을 되돌렸다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빠졌다가 옆으로 쭉 기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 상한가 가격이 깨지는지 마는지 급등주 단타 치시려면 따라잡으시려면 요 정도 지식 정도는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려드리면 상한가 찍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음날 좀 빠진다면 패스. 매수하시면 안 되고 항상 이 이상에서 주가가 좀 놀아야 됩니다. 그 모습이 이거예요. 여기 라인 안 깨지고 잘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들어가서 2차 급등을 노려볼 만하죠. 급등 단타 하시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급등이 좀 나왔는데 종가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종가 기준. 그냥 갑자기 막 주가가 떨어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3시 반에 주가 가격이 끝날 때 상한가 가격 직전 급등을 좀 지켜내줘야 돼요. 그래서 요때 급등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2차 급등으로 나오는 경우 이런 것들을 노리고 요때 이제 보통 매수를 하죠. 요게 바로 고가놀이입니다. 요 모습이. 그래서 요런 거 가지고 우리가 단타를 쳐요 보통. 마찬가지로 급등 나왔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 어차피 판단 못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왜 못하냐면 이미 저항 라인을 넘어가면서 우리 손을 떠났죠. 분석할 수 있는 단계가 넘어가 버렸는데 여기서 이제 단타 정도 노린다 하시면은 요런 이제 급등 여기서 주가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요거를 이제 중요하게 좀 봐야겠죠. 주가가 깨지면 결국에는 여기까지 되돌아간다고요. N파동처럼. 근데 안 깨졌으니까 뭐 일단은 뭐 보류 홀딩하고 매수에 따라잡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2차 급등이 나오죠. 2차 급등까지 나온 모습. 이제는 결과가 다 나왔어요. 보통 한 2차 정도 여기 또 쉬다가 또 3차 급등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가능성이 너무 적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승이 한 2번 정도 나오면 주가가 빠져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거는 좀 적합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급등 나오고 나서 따라잡으려면은 이 가격
3만 뭐 거의 8,000원 되겠네요. 이 가격이 잘 지켜지느냐 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급등주들 따라서 사시는 분들 너무 많으셔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가격 지켜지는지 잘 보시고 지켜진다면 매수하시고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이 가격을 또 깨트린다. 네. 이 밑으로 주가 빠진다. 그럼 얼른 파셔야죠. 네. 단타는 원래 예측을 못하고 그냥 대응하는 영역이에요. 내가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진다 싶으면 빨리 팔아야죠. 올라갈 때도 어디까지 갈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한 10%, 20%, 20% 너무 많아요. 10% 정도 나오면 수익 내고 빠져나오시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냥 단기적인 짧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중도 많이 못 넣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과거에 예전에 이제 고가놀이를 제가 좀 봤어요. 근데 그래서 고영 내용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 위쪽에서 까만 색깔처럼 이렇게 고가놀이를 계속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 흐름이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21선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을 적어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1선 라인까지 조금 더 밀렸죠. 그러고 나서 N파동을 그리고 우리 했죠. N파동을 그리고 저항선을 넘으면서 급등이 나오는, 오늘 다 우리 했던 거예요. 오늘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내용들, 저항선 넘으면 급등하는 부분, 고가놀이 실패하면 N자형으로 빠졌다가 급등 치고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이 내용을 한번 좀 넣어봤습니다. 정확하게 시점까지도, 이것도 어느 정도 매매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슬슬 보여요. 그래서 반등 시점을 11월로 뭐 예상해 주셔야겠습니다. 11월 말로 예상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11월 말일날 가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짬밥이 있으니까 주식을 하도 오래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눈칫밥으로 이해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 매매를 더 많이 하셔야지 여러분들 한 종목에, 특히나 이제 대형주에 묶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우리 투자금이 여러분들이 5억, 10억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많아야 뭐 1억, 아니면 뭐 5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대형주들 뭐 20만원, 뭐 50만원 이런 종목을 하기에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몇 주 못 사요. 돈도 안 돼요. 흐름도 느려서 매매도 연습도 안 되고, 이래저래 불리하니까 종목을 좀 더 이제 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로 좀 더 낮춰주세요. 중소형주로.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테마적인 부분이나 이제 대장주를 따라가는 뭐 이런 부분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삼성 SDI를 추종해서 뭐 말씀드렸던 뭐 종목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찾아내는 방법들도 또 있어요. 테마적인 부분들. 거기까지 하기엔 너무 이제 딥해질 것 같으니까 오늘은 제가 기술적인 부분석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30분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또 1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좀 둘러보시고요. 모자란 부분들은 항상 인터넷에 추가적으로 검색해서 습득을 해놔주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투자 자문을 카톡방에 받아도 더 이해를 더 쉽게 하시고 더 빨리빨리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카톡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